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공간, 인간, 그리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주제로 이와 같은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삼간, 즉 시간, 공간,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간이라고 그러죠.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인간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 썼을 때 사이 간자를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 between time and time, 즉 어떤 특정한 시점과 시점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공간 같은 경우는 between object and object 해가지고 어떤 물건과 물건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같은 경우는 between human and human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between time and time, 즉 어떤 특정한 시점과 시점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있고 특정한 시간과 시간 사이에 어떤 그런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을 통해 가지고 change of things including human, 즉 사람을 포함한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시점과 시점 사이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시간 사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가 있고, 그다음에 미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 사이, 혹은 현재와 미래 사이, 혹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간 같은 경우는 between object and object, 즉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즉 그 갭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즉 change of things including human, 즉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 틈을 통해 가지고 사물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물 안에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단서를 통해 가지고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between human and human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change of things including human,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려져 있고 그 다음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수한 사람의 행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고 오브젝트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삼간은 사이간자, 즉 갭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갭 혹은 between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게 birth of narrative, 즉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 시간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공간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변화를 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 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갭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사물의 변화라든지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시간의 간격, 그다음에 공간에서의 어떤 오브젝트의 간격,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간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내러티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저서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이제 시간이 어떻게 탄생이 됐나, birth of time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 즉 시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지, 혹은 우리 스스로가 시간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의 일종의 감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서를 보면은 시간의 상대성, 즉 질량이 큰 장소에서 시간이 늦게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성 이론을 제시를 하면서 어떤 시간의 어떤 그런 개념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흐름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고 일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어떤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의 탄생하고 관련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떤 변화라고 하는 사물의 변화 혹은 인간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척도를 통해서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내러티브를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변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어떤 관념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이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내러티브의 한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뉴턴 같은 경우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고 하는 그런 저서에서 날짜와 운동을 측정하는 절대적인 시간, 진짜 시간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에게는 시계는 부정확하지만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가려는 장치였고 시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재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함으로써 시간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뉴턴은 라이프니츠 등 대부분의 철학자들에게서 항의를 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이 두 거장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인슈타인의 어떤 이론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쓰는데 시공간은 중력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중력장이고 그다음에 세상은 중력장 같은 여러 가지 장으로 뒤덮여 있고 복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력장은 결국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서로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모든 장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좀 동영상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어떤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쉽게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어떤 현대 이제 어떤 시간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종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있죠?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제네시스, 즉 창세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일곱 번째 안식하니라. 그래서 어떤 시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기독교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것, 세상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first coming of Jesus, 예수가 첫 번째 나타나는 그런 시점, 그다음에 밀레니얼 리전이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수가 재림하는 지저스 리턴이라고 하는 그래서 라스트 저지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이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즉 시작이 있고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관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불교의 시간과는 윤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체가 태어나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났다가 다시 죽고 태어나고 이런 그 윤회적인 그런 개념들, 즉 인간이 태어나서 노인이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윤회적인 그런 개념과 기독교적 시간관이 직선의 시간관,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런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면은 불교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윤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생과 그다음에 재탄생, 죽음, 그다음에 다시 탄생 이런 과정을 다시 거치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어, 이제 기독교적 시간관이 이와 같은 직선이라면은 그다음에 이 부다의 어떤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와 같은 윤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기독교적 시간관하고 관련돼 가지고 우리 어떤 현대 물리학을 보면은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우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작은 알갱이가 빵 터지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되고 마찬가지로 공간과 공간 사이에 물질이 있으므로 물질이 탄생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뭐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개념의 우주이기도 하지만 관념적 개념에서의 우주이기도 하겠죠. 자, 이 조그만 어떤 빅뱅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 빅뱅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저 어떤 폭발에 그 작은 알갱이가 폭발함으로써 빅뱅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이제 그 이루어졌는데, 그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터져가는 그러니까 어떤 작은 물체가 터짐으로써 폭발이 이루어지면서 공간이 탄생하고 물질이 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고 이와 같은 그 터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주는 지금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주는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우주의 어떤 이 바운더리, 그렇죠? 이 바운더리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우주가 확장되는 이 부분에서 많이 혹은 주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 중에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질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질서에 포함이 되는 영역과 그다음에 사람이 잘 모르는 무질서에 대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인류의 어떤 문명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지혜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질서에 속하는 영역이 차츰 많아지고 무질서에 속하는 영역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무질서와 질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무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 속에서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이 순간에 인간의 창조의 대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빅뱅 이후 우주가 확장되는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무질서를 질서화하는 데 하는 경계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중요한 부분은 인간의 창조 행위는 무질서를 질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 신의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을 모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어떤 관념과 스페이스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함으로써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공간의 개념을 이해 못하고 인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의식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개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 이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내가 의식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인지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고 내가 인지하는 것이 결국 나의 세상이 되는 거고 이 세상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내 안에다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실은 내가 이제 조정하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시간, 공간, 인간의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